자, 태영호 공사님, 기념관까지 만들어주고 여기에 지금 딸까지 데려간 겁니다. 보면은 파병 북한 군인들, 그러니까 러시아에 갔다가 돌아온 파병 북한 군인들을 이렇게까지 챙기는 거는 남다른 속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즘 북한 김정은이 심상치 않습니다. 속내가 상당히 또 복잡한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포착이 된다는데 일단 조금 전에 공개된 북한 영상부터 하나 볼까요? 자, 오늘 북한이 공개한 김정은의 영상입니다. 저기가 어디냐? 바로 러시아의 파병을 갔다가 희생당한 북한 군인들을 추모하겠다라면서 만든 기념관 건설 현장입니다. 자, 저기에 보면은요, 딸 김주애를 지금 데려갔습니다. 저렇게 데려가서 김주애가 열심히 또 삽으로 흙도 푸고 나무도 심고요. 김정은이 직접 지게차까지 몹니다. 자, 지게차에는요, 자기 측근들도 저렇게 태웠습니다. 보면은 나무도 싣고요. 김여정, 여동생 김여정도 지금 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본인이 저렇게 나무를 불끈 드니까 어쩔 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현송월 최선희의 모습도 보이고 있죠. 자, 마지막에는요, 보면은 러시아 파병 북한 군인들을 선전하는 저런 그림들을 대놓고 걸어놓고 자, 딸과 옆에서 함께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야말로 뭐 애민 행보를 부각해 보려고 애쓰는 그런 김정은의 모습인데, 자, 태영호 공사님, 기념관까지 만들어주고 여기에 지금 딸까지 데려간 겁니다. 보면은 파병 북한 군인들, 그러니까 러시아에 갔다가 돌아온 파병 북한 군인들을 이렇게까지 챙기는 거는 남다른 속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올해 이제 새해 신년에 들어와서 김정은의 모든 행보는 결국은 우크라이나에 간 파병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새해날 신년 행사도 결국은 파병에 간 이제 군인 가족들하고 같이 했고, 그다음 뭐 공장에 가도 이제 결국은 러시아에 필요한 그런 무기 생산 공장을 갖고, 오늘은 또 저렇게 파병 군인들의 기념관을 건설하는 데 가서 이렇게 나무도 심고 이렇게 됐는데, 그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이 마두로 체포 작전 이후에 많은 이제 언론들이나 또 전문가들이 지난 시기에 김정은이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을 미국이 이제 그때 드론으로 암살한 이후에 한동안 공개 행보를 자제했거든요. 안 나왔었죠. 예. 그래서 그때 보니까 김정은이 대단히 쫄았더라. 이번에도 공개 행동 안 하는 거 아니냐, 자제하는 거 아니냐라고 어제 부르는데 그걸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은 이 베네수엘라하고 달라,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뻐젓이 공개 행보 계속한다. 그래서 바로 오늘 저런 행사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에도 뭐 나는 암살당하거나 뭐 이런 위협은 별로 없다, 떳떳하다, 이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렇죠. 뭐 북한은 베네수엘라하고 같이 보면 안 돼.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저런 행보를 이제 계속 보여주는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요, 보면은 파병 군인을 챙기는 행보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북한 공병 부대가 귀국한 그 환영식이 열렸는데요. 자, 저 자리입니다. 보면은 김정은의 눈가가 상당히 촉촉합니다. 뭔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까지 대놓고 그냥 보여줬는데, 자, 그런데 이 당시에요, 이 무렵쯤에 좀 특이한 동향이 하나 포착됐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영상으로 보죠. 자, 이겁니다. 보면은 공연을 관람하는 김정은 주변을 보시면요, 저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검은 양복 입은 경호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자, 방청석 곳곳에 지금 저렇게 경호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특수작전 무력 훈련기지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에는 완전 무장한 그냥 경호원들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채 저렇게 총을 들고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 김정은도 손에 총을 들고 있죠. 자, 이번에는 지난달에 열린 파병부대의 환영식 현장입니다. 보면은 자, 이 현장에서 도착한 김정은이 차에서 내리는데 앞에 보면은요, 검은색 가방을 든 경호원이 서 있죠. 자, 이게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좀 경호가 강화됐다. 특히 군 관련 행사에서 김정은의 경호가 좀 강화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던데 뭐가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군심이 심상치 않다는 걸 북한이 이제 알고 있고요. 김정은도 느끼는 거고. 특히 청년 군인들, 우크라이나에 파견됐던 북한 군인들이 뭔가 심상치 않다. 저 영상을 보면은요,
상당히 북한 군인들이 김정은하고 공연을 보면서도 상당히 격앙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서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그 현장에 있었던 옆에 전우가 막 죽어가던 그런 현장의 영상들이 네.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여기 뭐 한 24,000명이 가가지고 2,000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7명 중에 1명이 죽은 그런 정말 엄청난 전쟁이었는데 내 동지 7명 가운데 1명이 죽은. 그렇죠. 네. 거기에 갔던 병사들이 그 상황을 보다가 혹시나 격앙된 마음에 뭐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저기 이제 그 부모들도 있었거든요.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죽은 내 자식 살려놔라 하면서 김정은 붙잡고 막 이러면은 네.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아마 돌발 상황에도 준비를 하면서 청년 군인들이 혹시나 뭐 조직적으로 뭐가 해가지고 몇 명이 이렇게 뭐 무기 같은 거 이런 거야 물론 못 갖고 가게 다 철저히 검색을 했겠지만 그런 비상 돌발 상황에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정작 이제 러시아로 파병을 보내놨는데 워낙 이게 피해가 크고 군인들의 민심 자체가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저렇게까지 경호를 곳곳에 강화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호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러게요. 그 뭐 경호원도 100% 믿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단정하기는 힘들고요. 방금 저 영상은 이거 북한에서 처음 보는 영상입니다. 우리가 물론 경호원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극장 안에서 무대에서는 지금 공연의 한창이잖아요. 그러면 경호원들은 자기가 배정된 좌석에 다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주변 동선을 살피는데 저렇게 안 서 있고. 저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렇게 다 서 있거든요. 그러면 다 서 있어요. 예. 다 서 있어요. 그러면 저기 앉아 있던 북한 군인들이 무대가 보이겠습니까? 경호원들이 다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긴장해서 저건 뭔가 하면 너네 꿈쩍하지 마라라고 과시하는 겁니다. 북한 군인들 앞에서. 제압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예. 아니 세상에 국장에서 저렇게 관중들이 무대를 봐야 될 그 앞에 경호원이 이렇게 서서 내가 여기 청차고 있다 꿈쩍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북한에서도 아마 역사상 처음 보는 이런 이제 저 정도로 지금 북한 군심이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북한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에 가서 죽은 참전군인 유가족들 속에서도 불만이 지금 대단히 높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높아요. 예.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뭘 약속했는가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전사자들의 가족은 평양에 올려다가 살게 하겠다. 내가 샛별이라는 거리를 짓고 집 한 채씩 줄게요.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양으로 지금 이주시키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누구만 오라고 했는가 하면 배우자, 자식, 그다음에 친부모만 올려온다. 그런데 친부모가 조부모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면 친부모 오려고 하면 그 늙은 조부모는 지방에 둬두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부모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게 뭐냐 누군 가고 누군 안 가느냐 우리도 올래가 달라. 이런데 또 그걸 승인하자 하니까 올라올 사람들이 많고 상해 군인들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내부가 대단히 술렁인다. 지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분명 북한에서는 군인들이 러시아에 가서 건설과 탄광에 가서 많이 일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사람이 죽어왔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돈을 또 안 주고. 그런데 돈을 주자고 하니까 또 뭐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었다고 해요. 돈을 주자고 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애국을 위해서 참전했는데 돈을 준다? 그러면 그 전에 애국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자고 해도 줄 수 없고 안 주자고 하니까 불만을 하려고 이렇게 진퇴양난에 지금 있다고 합니다. 짧게 여쭤보면 아까 제가 경호원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경호원을 실제로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북한 경호원. 북한 경호원들은 믿을 수 있어요? 아 글쎄 제 생각에는 저 경호원들을 믿을 지금 현재까지는 김정은이가 그들에게 대단히 큰 특혜를 줍니다. 어떤 특혜는가 하면 일단 경호원들도 최측근 경호원인데 저 경호원들은 전역이 없습니다. 평생 전역이 없어요. 전역이 없어요. 평생 이제 저기서 더 잘하면 허위 군관이라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데 비밀 보안을 위해서 평생 전역을 안 시키고 장가갈 때 배우자도 자기 마음대로 못 고릅니다. 그 안에서 같이 근무하던 여성과 이제 결혼하고 그들이 사는 주택단지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외부에 있는 부모한테도 편지도 못 써요. 이렇게 외부하고 철저히 차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애를 그냥 완전 다 책임지는 거네요? 그렇죠.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정년 퇴직할 때까지. 신변에 위협될 가능성을 최대한 외부하고 철저히 다 차단시켜 놨습니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했기 때문에 직접 측근의 이제 경호원들이 어떻게 보면 위협할 가능성은 그래도 좀 적겠다.
생각이 드네요. 최측근 경호원이 직접 위해를 네. 가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 보면은 일단 민심, 특히 군심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건데 그 포로들도 있잖아요. 북한군 포로들 그 증언을 보면 어떻습니까? 북한군 포로 지금 2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0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데 포로가 2명이라는 건 나머지는 다 이제 자폭을 강요당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의 증언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중에 북한에서 10년을 복무하다가 파병을 나간 저 이모 씨가 있는데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왜 전쟁에 나갔는지 몰랐다. 네. 그리고 북한이 또 속인 게 있어요. 너희들을 드론으로 이렇게 죽이는 게 우크라이나군이 아니라 저 파견 나온 한국군이 너희를 죽이는 거야. 네. 이래가지고 네. 적개심을 이제 고취시키는 이걸 이제는 알았겠죠. 저 청년들이. 그리고 소금도네요. 부모들도 지금 엄청 붕괴를 네. 하고 있는 게 사실 처음에 이 병사들을 보낼 때 부모들한테 알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해외 파병을 네. 보내면서. 그리고 본인들한테도 알리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병 소식이 스물스물 흘러나가면서 이 특작부대나 이런 데 파견 나갔을 것 같은 부대의 부모들이 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우리 아들 혹시 나가서 죽는 거 아니냐고 수소문을 하고 막 발을 동동 굴르고 이랬던 상황인데 이제 와가서 김정은이 태연하게 아 우리 가가지고 뭐 영웅적으로 싸웠고 뭐 이러면서 죽은 다음에 노동당 입당증 주면은 뭐 합니까? 그런 걸로 이제 네. 이렇게 가름하려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파병 나갔다가 치명적인 부상을 네. 입고 온 수많은 병사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익하고 의미 있으셨다면 아래 하단에 안내한 자율 구독료를 통해서 응원해 주세요. 최근 제 유튜브 채널 태영호 TV에서 AI 실화 영화 봉인된 기록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멤버십 전용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유튜브에서 어떻게 멤버십에 가입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쉽고 빠르게 이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화면 아래에 가입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 한 번 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편하신 결제 수단을 선택하시고 마지막으로 구입하기 누르면 끝입니다.